이제 스타트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지금 이제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 편에서는 봉차트를 했고, 응용 편에서는 이제 봉차트를 기반한 이제 보조지표들, 네, 봉차트에서 쪼물딱쪼물딱 뭐 5일 기준, 10일 기준, 뭐 20일 기준 뭐 해가지고 막 쪼물딱쪼물딱 해서 나오는 이 보조지표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MACD 레이트를 통해서 내가 스윙을 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보유를 해서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지표. 그런 지표가 사실 없죠. MACD 레이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MACD 레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걸 활용을 해서 이 시그널 매매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벌기 위한 방법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 이 시그널 매매법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가 뭐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적 지표를 어떻게든 좀 더 써먹고 싶은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1, 이 매수법, 오늘 뭘 살까를 고민을 할 때 이 시그널 1, 2, 3, 4, 이 네 개를 쓰고 싶지 않죠. 사실. 얘를 하나로 통합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내 조건식을 쓸 수만 있다면.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조건 검색에서 이 조건식에 내 조건식을 포함시키지를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게 벌써 한 10년 돼가네, 이제. 10년째 지금 얘네들이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지표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 사용자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지표들을 이쪽 조건 검색에서도 불러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조건식이 더 간소화가 되면서 더 이렇게 빡시게 조건식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종목이 안 나오게끔 좀 만들고 싶었던 건데 불필요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불필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런 종목은 걸러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 심리적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샤트의 기술과 브린저 밴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MACD 레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불통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구간과 스윙을 하려고 하는 이 스윙 구간을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한 이후에 그러면 이 물통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놔두겠다는 거죠. 물타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물타기를 해도 이런 스윙 구간을 와야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SIP 넘어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이제 이 종목, 대상 종목을 뽑아내는 과정, 그 과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매매법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매수 타이밍을 잴 거냐. 매수 타이밍은 그래서 MACD 레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면 내가 왜 매수를 안 하고 싶은 건지. 물통이라는 거죠, 사실. 물통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 MACD가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MACD가 마이너스 1.5보다 큰 구간에서는 시그널 매수 신호가 뜨겠지만 물통에 있다가 나온 그 시그널 매수는 버리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예제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MACD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5보다 작으면 이제 급등 가능. 그래서 리테스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큰 구간에서는 이제 불통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하니까 음, 투자를 해라. 음, 그런 얘기를 음, 이쪽에서 이제 다루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는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음,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음, 이제 좀 더 이제 감이 음, 오시죠? 네.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려고 할 때도 매수와 준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물타기도 마찬가지고, 불타기는 스윙 초단타는 불타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음, 불타기라고 하면 평단가, 내가 산 매수 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현재가가 있을 때, 그 현재가에서 내가 사는 행위 네. 자체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음, 내 평단가를 높이는 행위는 나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어, 투자부터는 불타기를 해요. 음, 투자부터는. 음, 투자부터는 불타기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장대항봉에서 샀어요. 음, 근데 눌림목이 나왔어. 음, 눌림목이 평단가가 더 높아. 네. 현재가가. 네. 그래도 사야죠. 음, 스윙은 한 200만 원 정도 사잖아요. 내가 네. 1억 투자금 최소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네. 2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1차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투자는 음, 시작부터가 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00을 1차 매수를 500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1차 매수를 스윙처럼 하고 음,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어. 음, 그리고 눌림목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머지 금액을 추가 투자를 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음, 이 중장기 투자도 중기 투자도 다 동일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음, 종목 수만 달라지고 네. 이 장기 투자도 동일합니다. 네. 항상 기본 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음, 내가 단기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한 요 정도를 벌고, 음,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최소 50만 원, 아니, 50%인 250 이상 벌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나는 500만 원 정도를 더 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달 월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준이. 네. 예. 그래서 뭐, 1억 넣어가지고 1억 벌어야지. 이런 이제 음, 생각은, 음, 이런 투자는 네. 나중에 돈이 좀, 이 투자금이 뭐 음, 10억 이상 됐을 때, 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음, 지금은 시작 단계잖아요. 다. 스윙도 시작 단계고, 음, 단기 투자도 시작 단계고, 네. 이 중기나 중장기나 장기나 다 시작 단계에서는 음, 시작은 이렇게 좀 해서 음, 내가 매매법이 익숙해지고 나면, 음, 그리고 투자금이 더 늘어나고 나면, 네. 그때 이 금액을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한 5억 정도까지는 이 매매법대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단기는 제가 스윙이 200만 원이면 초단기는 당연히 반토막 내겠죠. 음,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 물량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도 음, 실패를 하면 음, 스윙으로 전환시키잖아요. 네. 그럼 전환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100만 원 정도 더 사겠다는 거거든요. 음, 실패를 했다는 얘기는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음, 그때 1차 매수 물량 정도로 음, 이 스윙의 1차 매수 물량으로 맞춰주겠다는 것 네. 뿐인 거죠. 그래서 보초병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사실. 음, 초단기 트레이딩 같은 음, 경우에는. 음, 벌면 급등하니까 뭐 내 용돈벌이 술국 네. 정도는 벌 거고 음, 음,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음, 차근차근 음, 매매법에 익숙해지도록 네. 일단 그게 우선이거든요.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지금 스텝 2, 3 배우고 나면 초단기 배우잖아요. 네. 이 얘기와 이쪽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음, 진행을 살짝 한 거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나중에 정리를 좀 하고요. 네. 그래서 매도는 공색의 매도법 음, 여전히 음, 예, 그거 쓰면 되고 단기 투자에서는 지지선 매도법이 이제 도입이 돼요. 음, 거기서부터는 그리고 스캘핑에서부터 이제 지지선 매도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매도법이 변화가 이제 되는데 음, 스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매도법은 공색의 매도법 쓰고 있으니까 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셔야죠. 아, 그리고 물타기한 이후에 이제 음, 절반 매도라든지 뭐 1% 이상 수익 구간에서 음, 그건 양봉에서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음, 예, 음봉 매도 아니에요. 물타기 하는 상황에서는 음, 그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음, 이거는 1차 매수하고 음, 1차 매도할 때 음, 음, 경우 평상시인 거죠. 예. 별 무리 없이 돈 버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타기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한번 리스크가 그렇죠. 한 번 있었던 리스크가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절반 매도 조건식이 생기고 음, 전량 청산 시점이 새로 생기는 거죠. 손들은 당연히 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차라리 승패를 경험해라. 저는 이제 음, 한 종목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음, 상패를 경험을 하는 것도 큰 경험이니까 음, 그 과정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음, 지금도 이미 유상증자 한번 배우셨죠, 그죠? 음. 그림으로 배울 때는 굉장히 심플한 그림 하나로 초급 과정에 있었던가요? 경제별로 저기 이거죠. 예, 예, 이 굉장히 심플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 똥주인 경우에 이제 개똥주로 갔다가 음, 그죠? 그럼 연적작 지속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상패 직전에는 뭘 한다? 일반인 또는 네,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 여기까지 경험을 하신 거죠, 지금.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 아직도 안 망한다, 이 회사. 음, 이 돈 받았잖아요. 음, 그래서 안 망해요. 1년 이상 가요. 음, 그리고 나서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럼 감자를 하는 순간 이제 2천만 원, 200만 원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자본금이 이제 2천억이 200억으로 바뀌는 거죠. 음,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서. 음, 그러다가 이제 상패로 가는 거죠. 또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가는 거죠. 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났죠. 음. 음. 걔는 감자까지 왔었어요. 보여드리려고요. SK 하이닉스의 역대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렇죠. 음, 이쪽. 음, 이쪽이 감자인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감자 때리는 거죠. 음, 다음. 여기서 또 감자. 음, 그래서 감자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거죠. 음, 이 회사는. 예, 감자가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음, 이쪽에서 또 한 번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데 여전히 택도 없는 거죠. 음, 그죠? 77만 원인데. 음. 야, 77만 원까지 있었구나. 그리고 어 남아 남아투어인가? 남아투어.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도 보시면 남광투 남아투어. 이 회사도 보시면 예, 이런 회사인 거죠. 여기서도 감자, 이쪽에서도 음, 감자, 이쪽에서도 감자. 음, 예. 그래도 다시 살아났죠. 음, 그죠? 다시 살아나서 또 날아가고 또 다시 살아나서 이쪽에서도 이 감자 여기 두 번 때렸네요. 여기 감자. 음, 네. 이 이후에 여기 날아갔죠. 음, 여기 6천 원이 3만 8천 원 다섯 배가 날아간 거죠. 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패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남광토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재무치를 보시면
연관을 보셔야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보율 보잖아요. 유보율. 음, 유보율. 어, 유보율을 보시면 지금 뭐 500%가 안 되죠. 음, 이해되셨죠? 네, 이제 왜 유보율을 보는지. 음, 그래서 감자를 딱 때리는 순간 이제 이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감자 이 유성증자를 하고 음, 이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감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회사를 움직이는 이제 동력원인 거죠. 어떻게 음, 보면 유동비율 돈이 있어야 이제 회사가 움직이니까. 음,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있어 보라는 거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이 머리가 진짜 깨질 듯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이렇게 최소 한 번 이상 하면 뭐 주식 뭐 별거 없지 뭐 이런 음, 좀 최악의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음, 최선의 선택도 나오는 거니까. 음,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종목 나오잖아요. 네. 이 오스텍 같은 종목을 또 할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지난 한 1년 반 저한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다음에 신규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대. 음, 근데 이 봤더니 4년 연속 적자예요. 음, 유보율도 없어. 이런 종목을 하실까요? 그냥 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맞아요. 하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은 안 하시겠죠. 그러신 분들이 꽤 되니까 지금 왜 연락 안 하냐? 그럼 어떤 종목 샀는데 참 싸우쳤어 예, 싸고 쳐가지고.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물타기를 했는데 역대 최저점에 이제 왔어요. 네. 경기 지지선 근처까지 이제 계속 온 거죠. 음, 근데 이제 현금이 더 이상 없어. 2천만 원 다 한 종목에 투자를 해버렸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역대 최저점에 있어요. 네, 지금. 전자공시를 봤더니 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음, 상황인 거죠. 음, 그러면 조만간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음, 이런 종목.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담보로 해서 음, 그냥 대출 받아라. 음, 그래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이 종목에 음, 써라는 거죠. 음, 재매수. 음, 그래서 그러면 뭐 한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되거든요. 네, 그 돈을 다 때려 박으라는 거예요, 그냥. 음, 음, 그래서 수익 나면 팔아가지고 이제 음, 갚으면 되니까. 음, 이건 반대 매매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40% 이상 하락해야 나오는 거라서 음,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신용으로 하지 말고 음, 신용은 이제 20% 추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 해가지고 거덜날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얘는 리스크가 좀 훨씬 적으니 음, 얘로 하나. 음, 그래서 여기에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종잣돈이 돼서 최대 20 종목까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운용 능력 이 20개 감당이 안 되면 다시 10개까지 하라. 일부는 정리하고 수익 난 애들을 팔으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한 10개 종목 가지고만 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음, 이제 이 회사의 장점과 음,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우는 거죠. 음, 추가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음, 좀 익숙해졌다. 이 종목들 알겠어. 뭐 하는 음, 회사인지도 알겠고 음, 언제 날아가는지도 알겠고 언제 음, 하락하는지도 알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또 음,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 스윙을 하는 이 기간에는 저는 돈 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는 한다. 음, 그리고 매매법을 계속 익숙해지도록 음, 습관화 이제 음, 몸에 익숙해지도록 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음, 그러면서 이제 얻어 걸리는 거죠. MACD 레이트 같은 지표를 만들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음, 굉장히 편해졌죠. 음. 그런 지표를 만들면서. 좀 더 보시면 얼마나 편해졌는지.
MACD 레이트라는 지표를 킬 거고요. 이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난광 토건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바보짓이죠. 네. 하더라도 스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아까 무광약품부터 봤죠. 그죠? 지금 이제 물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무광약품은 하지 말라겠죠. 아까 공망 차트 가지고 얘기했죠. 네? 얘하고를 보면 물량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지표를 이제 판단을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삼성물산 아까 봤죠. 삼성물산은 지금 위치는 투자 위치라기보다는 수익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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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굴목 차트에서는 사도 돼 사도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밑으로 이 하락을 했어도 네. 이 저점 밑으로 깨지는 적은 없잖아요. 지금 횡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지금 갇혀가지고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지금 이 삼성물산은 제가 시총이 20조. 그러면 기관 무조건 봐야죠. 그죠? 기관이 밀고 있는 거네. 기관이 사면서 올랐다가 기관이 파니까 그냥 밀리네. 그럼 이 새끼들이 공매도 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 대성공격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이제 뭐 금방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삼성물산 다음이 그 KM. KM도 수익 위치죠. 그 투자 위치냐 아니냐 이제 지금은 그걸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이마트 그 다음이 위에 있었어요. 이마트가 여기 있네요. 이마트는 괜찮네요. 아까 얘기했죠. 예. 지금은 여기서부터 한 단이면 여기죠. 그죠? 여기는 스윙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스윙 포인트지만 빨간불이 보였네요. 지금 라이트를 쭉 켰어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면 이쪽에서 리테스팅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리테스팅 나오든 기준선에서 리테스팅이 나오든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마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이 쿠폰이었나요? 쿠폰은 여기서 불통이 보였네요. 라이트를 켰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개파락 음봉이 나왔으니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전저점이 깨졌냐? 이 전저점이 아직은 안 깨졌네요. 그죠? 이게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근데 위치는 아직 물통의 위치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위험한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 그 다음이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얘였죠, 마지막에. 얘는 여전히 물통을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MACD 레이트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스윙 하다가 네, 이쪽이 이제 투자 포인트잖아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오이씨 급등하게 여기 위로 올라갔어. 이거 어떡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있지. 이해되셨죠? 네. 내가 이쪽에서는 안 사죠. 얘는 버려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물통에서 벗어난 한 달이면은 여기에요, 여기. 사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통에서 벗어난 한 달이면 여기. 또 물통이네요. 그죠? 물통에서 벗어난 한 달이면 여기. 안 사길 잘했죠. 저점 일본인 줄 알고 살려고 했다가 물통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불통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물통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닌 구간. 여기서 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건지 수익이 낮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 시그널 매매법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투자로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죠? 그걸 알려주는 지표를 만들어 낸 거 자체가 대견한 거죠. 쓰담쓰담. 요즘에 딸내미 가게에서 저한테 쓰담쓰담 해달라고 100점 맞으면은
네, 여기까지 해서 11월 명예법을 마치고요. 예, 뭐 질문 수고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아, 없습니다. 예, 복습이라서. 네.